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죠.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치매를 연기하며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했던 어머니.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사랑했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들이 곁에 있을 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치매 걸린 줄 알았던 엄마 마지막 순간에 남긴 한마디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침묵 속의 진실. 2023년 11월 초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낙엽이 쌓인 골목길 끝 세월의 무게를 견딘 기와집이 있었다. 담벼락에는 녹슨 우편함과 빛바랜 고무장갑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마당 한쪽의 감나무에는 까마귀들도 외면한 듯 시든 감 서너 개가 겨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의 안방에서 75 김순자는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흐린 눈동자,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 그리고 때때로 허공을 응시하는 표정. 누가 봐도 중증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딸 박진아 47세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밥 차려. 식탁으로 나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마치 녹슨 기계처럼 보였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진아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요? 저기 빨간 상자 절대 열면 안 돼요. 방 안을 둘러봐도 빨간 상자 같은 건 없었다. 진아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게 눈에 보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엄마, 상자는 없어요. 이리 나와서 밥 드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나 진아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희미했던 초점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흐릿해졌다. 오후 2시 서울에서 온 검은색 제네시스가 마당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정호 50세는 명품 브랜드 패딩을 입고 있었다. 뒤따라 내린 며느리 박미경 45세는 루이비통 핸드백을 들고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진아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정호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니었다. 진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오빠 왔어요? 엄마 상태는 어때? 병원비는 누가 다 내고 있는데? 정호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묻어났다. 미경이 옆에서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신데 요양병원은 알아보셨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아의 대답에 미경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 정도가 아니라뇨?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말씀도 이상하신데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랑 제 남편이 번갈아 봐요. 괜찮아요. 정우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시간 많으니까 좋겠네. 난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계속 이래? 그 순간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낡은 털조끼를 걸친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온 왔구나. 정우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눈빛이 텅 비어 보였지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언제 왔니? 오늘이요, 엄마. 오늘 왔어요. 그래, 오늘 그럼 어제는? 미경이 가벼운 한숨을 쉬며 정호의 팔을 잡았다. 봐요, 이 상태로 어떻게 혼자 두세요? 순자의 시선이 미경에게로 향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요, 혼자는 위험하지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진아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김을 내뿜었다. 그러나 식탁 위 공기는 무거웠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정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사진을 보여줬다. 여기 괜찮대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진아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빠, 그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이르긴 뭐가 이른데? 이러다 큰일 나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야. 미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진아 씨, 우리도 어머니 걱정해서 그래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순자는 말없이 밥을 떠먹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다. 요양원 비싸지? 정우가 당황한 듯 웃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비싸면 집을 팔아야겠구나.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경과 정우가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은 왜 팔아요? 순자는 웃었다. 텅 빈 듯한 웃음이었지만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있었다. 집이 내 거잖아. 내가 팔 수도 있지. 진아가 급히 말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집은 안 팔아도 돼요. 정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돌렸다. 그래요. 집 얘긴 나중에 해요. 지금은 그냥 푹 쉬세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처분하려고 하면 어쩌지? 유언장은 제대로 써뒀을까? 식사 후 미경과 정호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속삭였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빨리 법적 후견인 절차 밟아야 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이르긴요. 저러다 정신 돌아오는 순간 이상한 짓 하시면 어떡해요? 집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정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래도 진아가 계속 반대할 텐데. 진아 씨는 순진해요. 현실을 몰라요.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안방에서 순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법적 후견인 집예금. 순자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이 선명하게 빛났다.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낮은 속삭임이 방 안을 맴돌았다. 기억을 잃은 엄마. 그날 밤 진아는 어머니 방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오빠와 올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직 안 주무시는 모양이었다. 문을 살짝 열자 순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있었다. 진아가 놀라 다가갔다. 엄마, 뭐 하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거 중요한 거야. 뭐예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진아가 봉투를 보려 하자 순자는 재빨리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잠갔다. 그 동작이 너무나 빨라서 진아는 순간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의심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보여주세요.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순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순간만큼은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진아는 소름이 돋았다. 엄마 혹시, 진아야.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넌 착한 애야. 늘 착했어. 그래서 걱정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착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거든.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줘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슬프고도 따뜻한 미소였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지쳐 보여서. 전 괜찮아요. 그래, 우리 진아는 늘 괜찮다고 하지. 순자는 딸의 손을 놓고 다시 누웠다. 이번엔 정말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 피곤해. 불 꺼줘. 진아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어둠 속에서 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다시 열었다. 봉투 안에는 도장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줄에는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병든다. 순자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석 달 전에 쓴 편지였다.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에 작성한 것이었다. 편지는 이렇게 계속됐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잊는 것도 선택이다. 때로는 잊은 척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정호야, 미경아, 진아야.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는 모두가 가면을 썼지.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너희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다. 관찰이다. 순자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미경은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정우는 진아를 따로 불러냈다. 진아야, 엄마 상태 심각해. 너도 알지? 응, 알아. 근데 아직 요양원이 문제가 아니야. 법적 문제가 있어. 진아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법적 문제? 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치매 판정 받으면 재산 처분이 복잡해져. 지금 상태로는 계약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이 집도 그렇고 엄마 예금도 그렇고 법적 후견인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묶여버려. 진아는 뭔가 찜찜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오빠가 후견인 하려고? 당연하지. 내가 장남이잖아.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지금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의사도 진행성 치매라고 했잖아. 진아는 할 말을 잃었다.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오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 엄마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정우의 얼굴이 확 굳었다. 뭐,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아야, 넌 철이 없어. 난 가족 생각해서 하는 건데, 넌 날 도둑 취급하네. 정우는 화를 내며 차에 올라탔다. 미경이 차창을 내리고 말했다. 진아 씨, 오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가 떠나고 진아는 멍하니 서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 순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진아가 다가가자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싸웠니?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 목소리 다 들렸어. 진아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자는 빨래 집게를 꽂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은 돈 앞에서 솔직해지지. 엄마, 무슨 말이에요? 순자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날씨 좋네. 빨래 잘 마르겠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진아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일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오후 진아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주인 윤기석 62세은 순자와 오랜 친구였다. 기석 아저씨, 엄마 상태 어떻게 보세요? 윤기석은 담배를 꺼내다 말고 진아를 바라봤다. 왜? 뭐 이상해? 아니, 그냥 가끔 너무 멀쩡해 보여서요. 윤기석이 피식 웃었다. 진아야, 내 엄마는 내가 50년 알고 지낸 사람이야. 그분이 쉽게 무너질 분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말이지, 치매라는 게 꼭 기억만 잃는 건 아니거든. 때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만 있기도 하지. 진아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보지는 않았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수첩에는 날짜별로 기록이 빼곡했다. 10월 15일 정오, 요양원 팜플렛 가져옴. 미경, 집 시세 물어봄. 10월 22일 정오, 법무사 명함 보여줌. 후견인 제도 설명. 10월 30일 미경, 통장 잔액 확인하려 함. 11월 3일 진아, 병원비 대신 냄. 월급의 절반. 순자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다. 11월 7일 정우와 진아 다툼. 정우 화내며 떠남. 본색 드러나기 시작. 그녀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진실은 언제나 끝에 나오니까. 창밖에서 달빛이 쏟아졌다. 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것에 가까웠다. 가짜 웃음 아래 11월 중순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평 아파트 거실에는 고급 가구가 즐비했다. 이탈리아산 소파, 프랑스제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도 유명 화가의 작품이었다. 정우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집이 있는 마을의 땅값이 떠 있었다. 평당 800만 원 200평이면 16억.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여기에 예금까지 합치면 20억은 넘었다. 이게 다 상속세로 날아가는 건가?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다. 뭐해요? 아, 그냥 좀 알아보는 거야. 미경은 남편의 화면을 보고 피식 웃었다. 역시 그 생각하고 있었네요. 당연하지.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진아 씨는? 정우는 코웃음을 쳤다. 걔는 멍청해. 돈 계산도 못해. 그냥 헌신적인 척하면서 어머니 감동시킬 생각만 하고 있어. 미경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감동받아서 진아 씨한테 다 물려주시면?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옛날 어머니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치매세요. 누가 더 친절한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경의 말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는 수밖에요. 후견인 신청 서둘러요. 진아가 반대하면? 미경이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다. 진아 씨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머니 상태만 증명되면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탐욕에 눈이 먼 건지 구분이 안 됐다.
한편 시골집에서는 진아가 어머니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순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떴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고 진아를 바라봤다. 진아야, 내 오빠 요즘 많이 바쁘지? 네, 회사 일이 많대요. 그래서 자주 못 오는구나. 엄마, 오빠는 바빠서 그래요. 나쁜 마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자가 미소 지었다. 넌 참 착하다. 오빠 편도 들어주고.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순자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식사 후 진아는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오빠였다. 진아야, 다음 주에 병원 가자. 정밀 검사 받아야 해. 무슨 검사요? 치매 진행 상태 확인하는 거.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야. 법적으로? 응. 후견인 신청하려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거든. 진아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뭔가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거실로 나가자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진아가 다가가 물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해요. 검사 받으러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나 치매니까.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순자가 딸을 돌아봤다. 그 눈빛이 순간 너무 맑아서 진아는 숨이 멎는 듯했다. 진아야, 치매라는 게 뭘까? 그건 기억을 잃는 병이요. 기억을 잃는 거 아니면 잊고 싶은 거?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괴로울 정도로.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잣말이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진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순자는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다.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11월 14일 정오 병원 검사 지시. 법적 절차 시작. 예상대로 움직이는 중. 진아, 오빠 감싸려 함. 착한 아이.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한다. 내 계획 2주 후 유언장 공개. 그 전에 모든 이의 본심을 확인할 것. 순자는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정우가 이제 돈만 보고 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숨겨진 진실. 11월 21일 대학병원 신경과. 하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순자의 모습은 초라했다. 낡은 점퍼와 운동화, 그리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영락없는 노인이었다. 진아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응, 괜찮아.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순자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11월 20일? 하루 차이네요. 오늘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다. 그리고 간단한 인지 검사를 진행했다. 이제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93, 86. 순자는 더듬거리며 숫자를 말했다. 중간에 멈칫거리기도 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진아와 정호를 따로 불렀다. 정호는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어 병원에 왔다. 환자분의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능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법적 판단 능력은요? 정호의 질문에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현재 상태로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호와 미경이 눈빛을 교환했다. 진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그럼 엄마가 완전히 기억을 잃으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치매도 증상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멀쩡하고 어떤 날은 심각하죠. 진아는 그 말에서 희망을 찾았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다음 수순을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정호가 말했다. 진아야, 이제 법원에 후견인 신청해야 해. 서류 준비할게. 오빠, 정말 그래야 해? 당연하지.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엄마 의견은? 정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 엄마한테 의견을 물어? 판단력이 없다고 했잖아. 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차장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자는 멀리 하늘을 보며 서 있었다. 엄마는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실까? 차 안에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다. 정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집에 도착해 순자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정호와 미경은 거실에 남았다. 생각보다 순조롭네요. 미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제 이 서류만 받으면 돼요. 재산 목록 정리한 거예요. 엄마가 서명할까? 치매 환자도 기분 좋을 때는 서명해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예금, 주식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다 우리 거였는데. 아직은 어머니 것이죠. 하지만 곧 달라질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문틈으로 새어나갔다. 안방에서 순자는 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다. 11월 21일 병원 검사 완료. 의사, 후견인 필요 판정. 정호와 미경, 재산 목록 작성 완료. 미경의 말 이게 다 우리 거였는데 증거 확보. 다음 단계 유언장 봉인 해제 준비. D-7일. 순자는 수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식사를 함께 했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내일 서류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서류? 그냥 재산 목록이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해서요. 순자는 숟가락을 천천히 놓았다. 재산 목록 왜 지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요. 엄마 상태도 그렇고. 순자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정우는 순간 움찔했다. 내 상태가 어때서? 아니, 그게 치매가 있으시니까. 치매? 순자가 웃었다. 차갑고 서늘한 웃음이었다.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겠니? 서류 같은 거.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순자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내일 봐요. 내일 서류 보여줘요. 네, 엄마. 식사 후 순자는 혼자 베란다로 나갔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진아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진아야, 엄마가 미쳤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치매라고 하잖아.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엄마, 그건 아니에요. 치매는 병이에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병이라 마음의 병도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탐욕도 병이야, 진아야. 돈에 눈이 먼 것도 병이고. 진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혹시 순자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쉿.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진아는 베란다에 혼자 남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정말 치매일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정우는 미경과 통화했다. 오늘 엄마 눈빛 봤어? 이상했어. 무슨 소리예요? 치매 환자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도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서류만 받으면 끝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한편 시골집 안방에서 순자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겉봉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유언장 2023년 11월 28일 개봉. 순자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져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무너지는 가면. 11월 22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다. 낙엽이 쌓인 마당을 천천히 정리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진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우는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진아야, 오늘 꼭 서류 받아야 해. 내가 오후에 내려갈게. 오빠, 엄마 기분 좋을 때 물어볼게. 기분이 문제가 아니야. 오늘 안 하면 법원 일정이 밀려. 진아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보였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오후 3시 정우가 도착했다. 이번엔 미경은 오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엄마, 서류 가져왔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우가 다가가 서류를 펼쳤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기랑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바라봤다. 안경을 쓰고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우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엄마, 그냥 서명만 하세요.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기다려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5분이 지나고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거 재산 목록이네요. 네, 그렇죠. 왜 필요한 거예요? 정우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해요. 세금? 순자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죽어야 세금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순자가 웃었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정우야, 엄마가 빨리 죽길 바라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면 왜 이런 서류를 지금 받으려고 해?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진아가 급히 다가왔다. 엄마, 오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눈이었다. 정우는 서류를 집어들며 일어섰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죠. 저 갈게요. 그는 화를 내며 집을 나섰다. 차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다. 진아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오빠 기분 상하게 하지 그래요. 진아야.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다. 넌 오빠를 믿니? 당연하죠. 오빠인데요. 오빠라고 다 믿을 수 있을까?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손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가족도 예외는 아니야. 엄마, 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진아만큼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아는 눈물이 났다. 엄마, 나 안 변해요. 절대. 그래, 믿어. 순자는 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저녁, 정호는 서울 집에서 미경과 대화하고 있었다. 서명 못 받았어. 엄마가 다 눈치챈 것 같아.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눈치를 채요? 치매 환자인데? 모르겠어. 근데 오늘 엄마 눈빛은 정상이었어. 설마 치매 연기하신 건 아니겠죠? 정호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럴 리 없어. 병원에서도 확진 받았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시도해야 해요. 언제? 일주일 후. 그때 다시 가요.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미경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같은 시각 시골집에서 순자는 수첩에 기록하고 있었다. 11월 22일 정오 서류 서명 요구. 거부함. 본색 드러남. 화내며 퇴장. 진아 오빠 편들려함. 하지만 점점 의심하기 시작. D-6일. 유언장 공개까지 6일 남음. 조금만 더 버티자. 순자는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하늘을 향해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고마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순자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정우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던 날, 진아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랬을지도 몰라. 내가 모른 척했을 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베개를 적시도록 내버려뒀다. 5편 거짓의 끝. 11월 26일 일요일. 교회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순자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다. 진아가 부축해서 함께 걸어갔다. 예배당 안은 따뜻했다.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겹쳤다. 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주님,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 집사님, 오랜만이십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목사님.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순자가 미소 지었다. 목사님, 기억을 잃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쁜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잊으면 오히려 편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좋은 기억도 잃으시잖아요. 좋은 기억은 마음에 남아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거죠.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도해 주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기도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아가 물었다. 엄마, 교회 다녀오니까 기분 좋아요? 응, 마음이 편해졌어.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정말 치매예요? 순자가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딸을 돌아봤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가끔 너무 멀쩡해 보여서요. 눈빛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순자는 한참을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아야, 사람은 때로 아픈 척할 때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픈 척해야 진짜 아픈 사람들이 보이거든. 진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순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게 밝혀질 거야. 11월 27일 저녁, 정우가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엔 미경도 함께였다. 그들은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선물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과 샀어요. 미경이 밝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경의 사과는 진심 같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 눈빛을 읽고 있었다. 가식이 섞인 사과였다. 괜찮아요. 다들 바쁘니까.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정우가 이런저런 농담을 하고 미경이 밥을 더 떠주고 진아가 반찬을 나르고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날? 11월 28일. 아버지 기일이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남편의 기일. 잊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다. 그렇구나, 벌써 3년이네. 네. 그래서 내일 아버지 산소에 다 같이 가려고요. 그래야겠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와 미경이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그리웠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의 유언대로 할게요. 그녀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다.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빨간 봉인이 촛불 아래서 빛났다. 유언장 2023년 11월 28일 개봉. 순자는 유언장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져요. 11월 28일 그날. 새벽 6시. 순자는 잠에서 깼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남편의 기일이자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녀는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다. 과일을 깎고 전을 부치고 밥을 지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치매 환자의 손놀림이 아니었다. 진아가 놀라서 부엌으로 왔다. 엄마,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손 안 떨려요? 순자가 딸을 보며 웃었다. 오늘은 안 떨려. 신기하지? 진아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모든 걸 잃은 건 아니었다. 오전 10시 가족들은 남편의 산소로 향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묘지였다. 정우가 벌초를 하고 미경이 꽃을 놓고 진아가 제사상을 차렸다. 순자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왔어요. 아이들도 다 데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 당신 유언대로 할게요. 약속했잖아요. 정우와 진아도 함께 절을 올렸다. 미경은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순자가 말했다. 집으로 가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엄마? 가면 알아요.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거실 탁자 위에 봉투를 꺼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정우가 물었다. 유언장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우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유언장이요? 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부분을 추가했어요.
순자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빨간 봉인이 부서지며 편지가 드러났다. 이제부터 읽을게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유 원장,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나는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나의 선택이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선택이라니? 순자는 계속 읽었다. 나는 치매 연기를 했다. 가족들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였다. 미경이 입을 막았다.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정우야, 너는 나의 장남이다. 하지만 너는 돈만 보았다. 미경아, 너는 나의 며느리다. 하지만 너는 재산만 원했다. 진아야, 너는 나의 딸이다. 그리고 너만이 진심으로 나를 돌봤다. 정우는 주저앉았다. 미경은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봤다. 나는 모든 걸 봤어요.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들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순자의 눈빛이 차가웠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나는 울었어요. 너희가 재산 목록을 만들 때 나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경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순자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해요. 너희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재산 분배는 다음과 같다. 이 집과 토지는 진아에게, 예금의 70%는 진아에게, 30%는 정우에게. 정우야, 이것이 내가 받을 몫이다. 더 이상은 없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진아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저는 필요 없어요. 오빠랑 나눠요. 안 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내가 날 돌본 대가야. 엄마, 진아야, 세상은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곳이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서만큼은 착한 사람이 보상받아야 해. 순자는 유언장을 접어 진아에게 건넸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너희가 어떻게 살지는 너희 몫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답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7편 진짜 이별. 12월 3일. 순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이 온 것 같습니다. 고령이시라 위험해요. 진아는 밤낮으로 간호했다. 정우도 매일 병원에 왔다. 미경도 과일을 사들고 왔다. 순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12월 5일 새벽. 순자의 호흡이 약해졌다. 기계음이 느려졌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다. 가족들이 병실로 달려왔다. 진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순자는 힘겹게 눈을 떴다.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아야 고마워. 엄마 말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기억을 잃은 적 없어.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다만 너희가 잃은 게 마음이라서 모른 척 했을 뿐이야. 정우가 울먹였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순자는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야, 돈은 잠깐이야. 사람은 영원해. 네, 엄마. 알겠어요. 순자는 미경도 바라봤다. 미경아, 미움은 독이야. 용서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진아를 봤다. 우리 딸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엄마. 때론 세상에 맞서야 해. 그래야 살아남아. 진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보, 이제 가요. 기다렸죠?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다. 눈이 감겼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어머니, 엄마.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에필로그 남겨진 사람들. 2024년 1월 15일 49제. 작은 법당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순자의 영정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정우는 많이 야위었다. 미경도 화장기 없이 수수했다. 누나, 엄마 집은 누나가 잘 지켜. 오빠도 자주 와. 그래, 그럴게. 진아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냈다. 유언장 뒤에 숨겨져 있던 편지였다. 진아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착하게 살았으면 해서야. 세상은 냉혹해. 하지만 착한 사람이 결국 이겨.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엔 진실이 이기고 사랑이 이겨.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이 가족을 지킬 거라고. 오빠도 용서해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 진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다. 엄마, 약속할게요. 착하게 살게요. 하지만 강하게 살게요. 영정 속 순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밖에서 햇살이 비쳤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진아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새들이 날아가고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엄마, 세상은 또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법당을 나섰다. 정우가 진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누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오빠도 고생 많았어. 앞으로 잘하자. 응, 우리 가족이잖아.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순자가 바라던 모습이었다. 하늘에서 순자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이제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순자의 마지막 인사였다.